오늘은 이제 뭐를 준비했나. 이제 계속, 그저께부터 계속 골머리를 이제 앓고 있었어요. 물론 상담도 좋지만, 이제 뭔가 좀 알려주는 방송,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볼론을 생각하면 늘 심볼론은 별자리를 알아야 된다. 뭐 행성을 알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신화를 아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신들의 그 계보라고 하죠. 가족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신이었는지 저 신이 그 일을 벌인 신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이렇게 맴돌면서 이야기와 저 신화가 자꾸 짬뽕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이제 좀 계보를 소개를 해주면, 물론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정리된 이야기를 들으면 나중에 절자리라든가 심볼론을 공부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올림포스라고 하죠. 올림포스 12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루하루님 어서 오세요. 네, 올림포스 12신이 탄생하기 전에는 사실 그 세대로 치면 올림포스 12신은 3대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3세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세대, 2세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1세대는 태초의 신인 거지. 근데 이제 맨날 그 어떤 성경도 그렇고 어떤 신화들이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히스토리가 좀 다 비슷해요. 나라별로. 근데 이제 카오스,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제 신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신은 이렇게 그 밤과 낮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습니다. 가이아가 타로 카드 중에서 그게 무슨 덱이죠? 가이아가 나오는 여황제에서 가이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러너님 어서 오세요. 대지의 여신, 어머니를 상징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대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이 태초의 신 중에 욕망의 신인 에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에로스가 근데 사실 3세대 신에서도 에로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런 경우는 원래 신화라는 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빠지는 경우가 있고 좀 신이 중복되거나 뭐 이름이 좀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어쨌든 요런 태초의 신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신들은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키치님 어서 오세요. 가이아가 중요합니다. 가이아가 대지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신들이 되게 좀 재밌는 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형식인 경우도 있는데 약간 자웅동체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트너 없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근데 가이아가 이제 혼자서 애를 새 신을 출산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겠어? 산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고 바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산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을 이제 탄생을 시켜요. 근데 이제 뭐 산신과 바다의 신은 그렇다 치고 얘네들은 그렇다 치고 그 중요한 게 누구냐면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이 누구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네, 우라노스랑 이게 또 약간 신화가 좀 막장인 게 근친이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라노스와 가이아는 부부이면서 모자 관계입니다. 되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우라노스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아한테 엄청 집착을 했대요. 집착을 해서 매일 이 가이아를 밤마다 이제 19금이 이제 등장하죠. 밤마다 너무 괴롭힌 거야. 그래서 가이아는 대지의 어머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애를 낳는 그런 쪽에 이제 좀 많이 이제 특화가 돼 있는 거죠. 그치 매일.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애를 이제 줄줄줄줄줄 이렇게 낳았는데 이게 인간형의 아이들을 12마리, 1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이 이렇게 외눈박이거나 막 팔이 막 100개 달리고 머리가 뭐 50개 달리고 괴물인 뭐 키클롭스라는 그 괴물들을 낳아요. 근데 우라노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12명의 아들, 딸, 남매들이 인간형이니까 우라노스는 이 애들만 내 애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괴물형의 아이들은 되게 미워했어요. 근데 엄마 마음은 알잖아. 아프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판 거야, 엄마는. 근데 우라노스가 미웠어. 안 그래도 밤마다 괴롭히지? 그리고 그런 애들을 이제 막 그런 그 감옥에 가뒀어요. 무한지옥 나락이라는 그런 감옥에 그 타로타노스라는 감옥에 가둬요. 걔네들을.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이 아프고 그 우라노스는 애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죄책감도 없이 또 이제 오픈더 또 하면서 쓱 들어와서 밤에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가이아가 얘네들을 그러니까 우라노스를 가만 못 두겠다. 얘가 이제 그 일으키는 그 밤에 그런 것들이 그 집중되어 있는 그곳을 이제 가차없이 쌍뚝 해야겠다는 결심이 듭니다. 로또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막 너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이아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데 1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혁명을 일으킬 자 누구인가? 근데 얘네들은 이제 우라노스가 무서우니까 다들 하면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난자가 이제 있는 거지. 누구냐? 막내 아들 크로노스가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와 이제 계략을 짜고 이제 우라노스를 이제 거세를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아가 이제 낫을 제작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크로노스가 이제 맨날 우라노스 밤마다 이렇게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그 가이아의 음부 속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탁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와서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그냥 따라라 베어버리죠. 그래서 뚜루루루 떨어져가지고 이제 바다에 얘가 퐁당 그게 빠져요. 근데 이제 빠지면서 그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바닷물에 이제 휩쓸려서 막 이렇게 뽀글뽀글 기포가 생겨났는데 이제 거기에서 누가 탄생을 하냐냐. 이게 비너스가 탄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기에서 이제 정액에 의해서 태어난 여신인데 이제 비너스가 사랑의 여신이자 불륜의 여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그 19금 쪽에 이제 특화된 여신이 이제 그 우라노스의 성기로 인해서 바다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이 되었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프로디테죠, 비너스가. 아프로디테는 누군가가 결합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거시기에서 태어난 여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되게 좀 흥미로운 사실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되고 우라노스의 피가 또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신들이 또 탄생하게 되고 이제 또 그렇게 비너스가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뭐 비너스는 좀 이게 옆으로 잠깐 들어가 있고 왜냐면 비너스는 3세대 신으로서는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세대가 우라노스가 이제 그렇게 잘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이게 그 무대 밖으로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됐어요? 크로노스가 혁명을 일으킨 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크로노스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에 앉은 권위에 앉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이아 엄마가 그런 외눈박이라든가 이런 괴물형의 아이들을 크로노스한테는 형제 남매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옥에다가 또 가두고 그리고 뭐 별로 죄책감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가이아가 어떤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그 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들 중에 너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무서운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크로노스가 이제 여러 12명의 그 형제 자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여신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이름이 너무 복잡하니까 두 명이 있어요. 누구냐? 크로노스의 와이프. 누군지 아세요? 와이프가? 혹시 아는 사람? 와이프가 누구냐면 레아입니다. 나야. 나야. 나랑 결혼했어. 크로노스가. 예, 농담이고 크로노스의 와이프는 레아인데요. 크로노스가 농경의 신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둘이 남매인데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6명을 출산을 해요. 근데 가이아가 너의 자식들에 의해서 너의 자리가 빼앗길 거라는 예언 때문에 크로노스는 이렇게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아버지를 이게 성기를 제거시켜서 왕자를 차지한 것처럼 내 자식도 나를 어떤 방식으로 차지할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은 레아랑 잠자리를 갖고 나면 분명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신이 어떤 짓을 하냐면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어요. 되게 잔인하죠. 냠냠냠냠.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을 잡아먹고 6번째 이제 레아는 계속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잡아먹히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내는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막내가 누구냐면 제3세대의 왕, 신들 중에 왕인 제우스예요. 그래서 6번째 제우스가 탄생을 했을 때는 크로노스를 잘 속여가지고 돌멩이를 얘라고 얘기해서 돌멩이를 삼키게 해요. 그리고 제우스는 이제 딴 데로 이렇게 빼돌려서, 그러니까 제우스의 고모가 이제 따로 이렇게 숨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크로노스의 12남매들은 반짝별진이 어서 오세요. 12남매들은 이제 티탄족들이에요. 티탄족이라서 이렇게 타이타닉 우리 그 영화 봤죠. 이게 타이탄이 이게 거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되게 덩치가 되게 커요. 그래서 뭐 12거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티탄이라고 12티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긴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매 중에 레아 말고도 이제 기억해야 되는 신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 그게 누구냐면 기억의 여신입니다. 무네모시네. 기억의 여신 무네모시네는 심볼론 카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면 좋다. 그러니까 2세대의 티탄 신 중에 무네모시라는 여신이 있고 얘는 크로노스와 남매 관계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심볼론 카드를 좀 펼쳐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막내 아들. 자,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막내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제거하는 인물이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를 제거해야지만 자신이 신왕 중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약간 공통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가이아가 제우스를 이제 레아가 이제 제우스를 일단은 살렸고 이제 제우스가 이제 혼자서 싸우는 거 힘드니까 자기의 5명의 형제를 되찾기 위해서 계략을 짜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종으로 이제 위장 잔입해가지고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그 아버지가 구토제를 먹여서 그 얘네들이 신족이다 보니까 소화가 된 게 아니야. 그 안에 조각조각 있지만 완전체로 토해낼 수가 있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래서 이게 퇴 하고 5명의 남매를 이제 토해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토했던 남매들은 이제 지옥의 신, 죽음의 신이 하데스, 그리고 이제 제우스, 그리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제우스의 와이프가 되는 헤라, 그리고 뭐 헤스티아라든가 데메테르라는 여신 해서 총 요렇게 요런 애들이 이제 5명이 이제 나옵니다. 제우스를 포함해서 6명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랑 이제 제우스는 이제 형제들을 되찾고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가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요. 티타노마키아라고 불러요. 1세대 전쟁이 2세대죠. 이제 2세대에서 3세대에 일어나는 티타노마키아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싸웠다고 해요. 근데 10년 동안 싸우면서 성과가 나지가 않으니까 제우스가 이제 가이아한테 이제 찾아가서 근데 가이아 입장에서는 크로노스로 인해서 자기가 해방이 됐지만 또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우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이제 그런 무한지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삼촌이죠. 얘한테는 제우스한테는 삼촌인 외노막이라든가 뭐 그런 괴물 애들을 네가 구출을 해라. 그래서 그 걔네들을 이제 구출해가지고 그 애들이 되게 손재주가 되게 좋대요. 외눈박이랑 이렇게 100개 손 달린 50개의 머리를 가진 그 애들이 뭐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되게 그 핫한 아이템을 하나의 신들한테 이제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번개예요. 번개를 만들어서 줬고요. 그리고 포세이돈은 창을 줬죠. 그리고 하데스는 이제 투명한 투구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3대 짱 무기랑 그리고 예눈박이 그 괴물의 거대한 그 몸집과 그리고 100개의 팔을 가진 그들은 막 바위를 던지거나 위협을 가하기에는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했던 조건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제우스가 이제 탈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네들 원래는 6명인 거잖아요. 6명인데 이제 올림푸스 신은 12명인데 간혹 이제 14명이 되기도 하고 12명이 되기도 해요. 더하고 빼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제우스와 그러니까 레아 크로노스 사이에서 이제 6명의 자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와 헤라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하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어떤 신의 역할을 해요. 이제 걔네들이 누구냐면은 그 아레스, 아레스 또는 마르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 신. 걔네들이 이제 헤라와 그 제우스의 자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제우스가 자꾸 바람을 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와 바람을 펴서 이제 나온 애들이 이제 디오니소스라든가 또 아르테미스 아폴론 그리고 아테나 되게 바람 많이 폈죠. 그리고 헤르메스도 이제 마이아라는 그런 신하고 또 바람을 펴가지고 나오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12명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 티탄 신들도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신도 12명인 거죠. 근데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고귀한 숫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도 12개죠.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도 1시부터 12시까지. 물론 24시간을 한 바퀴 돌긴 하지만 12개의 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별자리도 12개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건 동양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동양에서도 12지상이라고 해서 12개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확실히 고대에서는 그 중요한 숫자다. 근데 이게 수비학의 개념에서도 수비학을 저는 잠깐 발만 살짝 퐁당 담갔다 뺐지만 그 하나하나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근데 12는 사실 1 더하기 2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근데 3이 최초에 완성된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4가 되면 안정적이지만 3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합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12지신, 이 10이라는 숫자를 그런 고귀한 숫자로 여기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계보들을 통해서 요게 이렇게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듯한 이게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제 막장 드라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우스가 너무 바람을 많이 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재밌는 건 비너스는
헤파이스토스라고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 대장장이 신인 그 애와 이렇게 맺어줘요. 맺어주는데 되게 못생겼대요. 헤파이스토스가 못생기고 대장장이 신이니까 맨날 용광로 가가지고 이렇게 망치질만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태어나서 다리를 절어요. 덜을 절고, 그리고 용모도 별로 훌륭하지 않고, 근데 신과 신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꼭 그렇게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존재들이 태어났다 보니까 제우스도 그닥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진 않았던 거죠. 근데 되게 신들 중에서 가장 조금 추하다 생각하는 신과 아프로디테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 둘은 근데 좀 불화가 좀 많았던 건 맞아요. 왜냐면은 헤파이스토스는 계속 대장장이 거기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사랑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또 비너스가 막 바람을 막 피거든요. 근데 이제 비너스가 그래도 우리가 상도덕이라는 건 좀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시동생하고 바람이 나요. 그 시동생이 마르스입니다. 아레스. 잘생겼어. 이거 돼. 근육질 몸매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또 이제 홀라당 바람이 나고, 뭐 걔네들이 또 애도 낳고, 막 이런 막장 스토리가 되게 있어요. 아침 드라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침 드라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이게 입 털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지 않나요? 나만 재밌나? 물론 그 제우스는 나오지는 않아요. 심볼론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아까 말했던 문의 모시네라든가, 그러니까 가이아를 느끼게 하는 그 대지의 여신, 어머니를 상징하는. 근데 이제 또 이런 신들마다 또 누구누구랑 결혼해갖고 뭐 이렇게 계속 여신들을 탄생시키거나 남신들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심볼론에서도 그런 여신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문행모시네를 내가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앞에 너무 일장연설이 되게 길었던 거예요. 자, 우리 문행모시네는 문행모시네 카드를 보여드리리. 왜냐면 제가 달과 사수 자리가 만난 카드라서 이게 됐다. 얘가 문의 모시네입니다. 기억의 여신이에요. 근데 기억의 여신이 또 이게 결혼을 해서 이제 뭐 9명의 여신을 낳고 뭐 그러는데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달하고 이제 태양이 이제 공존해 있고요. 얘는 달 사인하고 여기 밑에 달 사인하고 목성이 이제 만난 자리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좀 추억하거나 생각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너무 사로잡혀 있거나 좀 힘들어할 때 나올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거에 좀 꽂혀져 있을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해모신에는 뭐 그렇게 막 그 특별한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12 그 티탄 신들 중에서 크로노스의 남매이자 기억을 담당하는 여신이었다. 그래서 요 여신이 관련된,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제 또 찾아보시면 이제 나오실 거예요. 또 보시면 이제 뭐 아름다운 여신이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다 공존하면서 뭔가 기억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바람난 아레스, 화성을 담당하는 아레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비너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아레스하고 이제 비너스하고 얘네들이 아까 바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헤파이토스가 얘네들 분류 현장을 딱 잡는 게 나오거든요, 신화에. 근데 막 신들을 다
이렇게 모여놓고 얘네들이 바람 뺐어 이렇게 현장을 덮치는데 근데 이제 남자 신들은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찰 와서 찰칵찰칵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신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 시선을 받는 것보다 내가 비너스 옆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헤르메스도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또 헤르메스하고 또 눈 맞아갖고 또 누구를 낳고 또 이래요. 그래서 막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재미있는 그냥 깜짝.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워낙에 좀 계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처음에 이제 딱 정립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다행입니다.